자, 그러면 다시 이 페이지 끝에 볼까요? 단위 환산법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단위를 환산한다. 아주 제일 간단한 단위로 한번 환산해 볼까요? 우리가 1m, 이걸 센티미터로 바꿔봐라. 이것도 단위 환산입니다. 단위 환산은 100cm죠. 그죠? 단위 환산은 차원이 같은 데서만 단위 환산을 할 수 있습니다. 차원이 같다. 이거하고 차원이 같은 거죠. 그죠? 같은 거죠. 1m하고 100m하고. 그죠? 이걸 우리가 차원이 같다고 얘기합니다. 차원이 같다. 차원이 다른 건 뭐가 차원이 다르냐면 아까처럼 3kg과 킬로그램과 뭐 1m. 더할 수도 없죠. 그죠? 환산할 수가 없죠. 그죠? 3kg의 길이가 얼마야? 이거 환산을 못하죠. 그죠? 이것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건 다른 차원이죠. 그죠? 다른 차원. 다른 차원은 단위 환산이 안 돼요. 차원이 같은 것만 됩니다. 같은 것만.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가 있나요? 큐빅 환기 들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큐빅 피트 퍼 미니트. 큐빅 피트 퍼 미니트. 1분당 큐빅 피트. 큐빅 피트라는 것이 피트의 3승이죠. 그죠? 영미계 단위에서 많이 쓰죠. 그죠? 여기에 1분당 이 정도 지나간다. 이걸 우리가 큐빅 피트 퍼 미니트에서 CPM 뭐 이렇게 표시해주죠. CFM. 큐빅 피트 퍼 미니트에서 CFM 많이 나오죠. 그죠? 이거는 뭘로 환산할 수 있냐면 우리가 보통 SI 유니트에서 많이 쓰는 큐빅 미터 퍼 미니트로 환산할 수 있죠. 그죠? 같은 볼륨이잖아요. 그죠? 부피에다가 부피, 시간에다가 시간이니까 환산이 가능하죠. 그죠? 이런 게 이제 단위 환산입니다. 단위 바꾸는 거죠. 그죠? 그것만 바꿔주는 거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1m가 100cm다. 쉽게 바꾸죠. 그죠? 1kg이 몇 g이에요? 1kg이 몇 g이에요? 1000g이죠. 그죠? 그렇죠. 1000g. 간단하죠. 그죠? 이건 간단한데 1 cubic feet per minute가 몇 cubic per minute예요? 이건 좀 뭐 한참 봐야죠. 그죠? 보려고 그러면 뭐 feet하고 어쩌고저쩌고 봐야죠. 그죠? 간단하지가 않죠. 그죠? 이거는 뭐 좀 생소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간단한 이걸 한번 볼까요? 1m가 100cm예요. 그죠? 간단하죠. 그죠? 1 cubic 이것도 센티미터 세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죠? 몇 입방 센티미터예요? 이거 딱 안 나오죠. 그죠? 보면 이거 뭐 금방 찾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죠? 그죠? 1m 제곱. 이것이 몇 센티미터 제곱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뭐 간단하지 않죠. 그죠? 그렇죠. 그죠? 뭐 이유가 나왔으니까 보면은 1m 제곱이라는 것은 1m 곱하기 1m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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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우리가 1m가 100cm는 금방 알죠. 그죠? 100cm 곱하기 100cm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cm 곱하니까 cm 제곱이 되고 100 곱하기 100이니까 만이죠. 그죠? 그렇죠. 그죠? 이것도 똑같이 1m 곱하기 1m 곱하기 1m. 그러니까 100cm 곱하기 100cm 곱하기 100cm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10에 6개. 그죠? 10만 입방 센티미터 하고 나오죠. 그죠? 그렇지만 단위 환산을 이렇게 아는 거 가지고 빗대서 이렇게 계산하려고 그러면 골치 아프고 그렇게 하면은 쉬운 거를 그런 식으로 그냥 대충 그냥 얼버무려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려운 것이 나오면 못 풀어요. 또는 아주 어려워요. 복잡해요. 쉬운 거를 원칙대로 풀 수 있어야 돼요. 원칙대로 푸는 게 뭐냐면 바로 단위 환산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단위 환산 그러면 무차원 계수를 곱하는 겁니다. 무차원 계수를 곱한다. 무차원 계수라는 게 뭐냐? 차원이 없는 거고, 차원이 없으니까 단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무차원, 그러니까 단위가 없다는 얘기예요. 계수, 어떤 숫자를 얘기하죠. 그죠? 1입니다. 1. 단위는 없죠. 그죠? 1이라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이런 겁니다. 알고 있는 단위를 얘기해보면, 1m, 그럼 100cm. 이건 알고 있었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1은 100cm 나누기 per cubic 이렇게 될 수 있죠. 그죠? 그렇죠. 그죠? 이게 바로 무차원 계수라는 겁니다. 같죠. 그죠? 같죠. 그죠? 2를 곱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서 1m가 100cm가 됐냐면, 1m 곱하기 1 할 수 있죠. 그죠? 1은 항상 곱하나만 하니까. 그 대신 1 대신에 뭘 곱해줘야 되냐면, 바로 이걸 알고 있는 데에서 여기서 나온 거. 아까 100
센티메타 퍼 미터. 이렇게 됐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미터 없어지고 1은 곱하면 하니까 결국은 100cm가 되는 거예요. 뭐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것이 아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거꾸로 그냥 간단히 풀어서 그런데 실제로는 원리가 이렇다는 겁니다. 원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거 다 마찬가지예요. 킬로그램, 그 다음에 부피로 나타낸 리터, cc,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그죠?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단위 환산은 이따가 한 번 더 볼 겁니다. 기본 원칙만 이렇게 알아두라는 겁니다. 단위 환산은 2를 곱한다. 요거 우리가 뒤에 바로 약간 다른 식의 그 단위가 나오긴 하지만 그거 갖고 연습을 해볼 거니까 일단 통과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원소 주기율표가 있습니다. 그죠? 원소 주기율표 많이 봤죠. 그죠? 이거 한 번씩 뭐 우리 안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산업위생을 했다. 산업위생이 화학을 전공으로 하지는 않죠. 그죠? 화학을 전공으로 하지 않고 이공계에서 4년제 대학을 마쳤다고 한다면 이 원소 주기율표의 기본적인 사항은 대충 알고 있어야 되고, 모르면 한번 여러분 요즘 인터넷 같은 게 워낙 발달됐으니까 원소 주기율표 한번 두드려 봐도 됩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1번에서 보면 1번에서 18번까지 있죠. 그죠? 그래서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그 다음에 불소, 네온. 그렇죠, 그죠? 이쪽에 있는 거, 그 밑에 있는 거, 나마알시, 펩시콜라. 나마알시, 펩시콜라. 하여튼 사람들마다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그 18번까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안다는 가정하에서 시험이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안다는 가정하에서 시험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4년제 정도 이상 되는 코스에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NaCl. 이것이 아주 정확히 계산할 때는 원자량이나 분자량이나 뭐 이런 게 다 주어져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화학 문제로 푸는 것, 일상생활에서 푸는 것은 이것이 원자량이 얼마냐 분자량이 얼마냐 주어지지 않고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나트륨, 이게 11번이죠. 그죠? 그 다음에 Cl, 이게 17번이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거의 원자량이 얼마냐면 이게 11번이니까 11번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양성자 숫자예요. 그죠? 그렇죠. 그죠? 양성자와 원자라는 것은 양성자와 그 다음에 가운데 중성자가 있죠. 그죠? 중성자. 아무런 그 전하량을 띄고 있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전자가 바깥에 돌고 있어요. 그죠? 양성자가 2개면 전자도 2개 들고 있어요. 이게 헬륨인데. 이런 경우는 이 전자는 이 양성자, 중성자나 양성자의 무게의 18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시해버리고, 무게는 무시해버리고, 전하량은 중요하지만, 요것만 무게를 따져요. 그죠? 이 헬륨 같으면, 이게 지금 금방 이거 쓴 거는 헬륨인데, 헬륨 같으면 번호가 2번이죠. 그죠? 2번이었죠. 그죠? 수소와 헬륨, 그렇게 2번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원자량은 4입니다. 4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자량이 얼마냐? 이거의 2배죠. 그죠? 이게 양성자 숫자니까 중성자가 11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22고, 그 다음에 17이니까 이거의 2배면 약 34, 34.45 얼마 나가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 34로 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되면 이거 2개 합친 것이 NaCl의 분자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원자 번호나 분자량이나 이런 거 주어지지 않고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풀 수 있어야죠. 그죠?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벤젠이다. 탄소가 6개, 수소가 6개 붙은 벤젠이다. 이렇게 주어지고 벤젠이다. 그러면 벤젠의 분자량. 탄소가 6개. 6개니까 탄소는 6번이죠. 그죠? 6번이니까 원자량은 12번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소는 1이고, 수소는 중성자가 없어요. 수소만. 그러니까 수소의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가 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건 뭐 알고 있다고, 이 정도는 기초니까 알고 있다고 보고, 이게 하나니까 1번인데 이것은, 원자량이 1입니다. 12개, 무게가 12인, 그죠? 원자량이 12인 게 6개 있으니까, 12 곱하기 6개. 그렇죠. 그죠? 그러면 6, 22, 6, 1은 6, 72에다가, 수소는 6개 있죠. 그죠? 일자리가 6개 있으니까 더하기 6. 그러면 이거의 분자량, 몰레큘러 웨이트는 78. 보통 우리가 g 분자량을 쓰는데, 78g이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벤젠, 톨루엔, 자일렌, 우리가 대부분 유기화합물, 유기용제, 이렇게 얘기하면 수소와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주로. 그러니까 톨루엔, 이 지금 벤젠이, 이렇게 벤젠 고리에 원래 탄소가 6개 있고, 여기 수소가 하나씩 붙어 있는 물질이죠. 그죠? 여기에 메칠기가 하나 붙었다. 이게 톨루엔이죠. 그죠?
톨루엔이다. 그러고 분자량 주어지지 않습니다.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공계 계통의 4년제 대학 이상 나온 기사 시험 문제 그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건 톨루엔 그러고 아무 말 없이 분자 주어질 수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몇 번 연습을 해볼 겁니다. 뭐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그게 무슨 뜻이라는 얘기는 18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번호를.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여러분들 이미 경험했듯이 지금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것 때문에 시험 많이 봤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한번 넣어놨고요. 분자량 계산하는 법을 알 것. 분자량 계산하는 법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죠. 분자량 계산하는 거. 여기에 메칠기가 두 개 붙으면, 그러니까 벤젠 고리에, 벤젠에 원래 여기 6개 있었죠. 그죠? 근데 벤젠에서 수소가 두 개 떨어져 나오고, 수소가 4개만 남고, 두 개 떨어져 나오고, 4개만 남고, 거기에 메칠기가 두 개 붙었다. 이러면 이게 크실렌, 보통 자일렌, 요즘도 자일렌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면 자일렌이죠. 그죠? 독일어로 읽으면 크실렌이고. 자일렌인데, 이 자일렌은 주어졌다. 그럼 자일렌의 분자량을 구해야 되죠. 그죠? 이건 자기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지지 않아도 그렇죠. 그죠? 탄소가 6개니까 12 곱하기 6. 왜 10이냐? 이게 탄소가 6번이었죠. 그죠? 그 원소 주기율표 보세요. 6번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의 원자량은 10입니다. 그래서 12짜리가 6개 더하기. 그 다음에 수소는 아까 1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1짜리가 4개 더하기. CH3니까 12짜리 더하기 여기 3이죠. 그죠? 1짜리가 3개 있으니까. 그 12에다가 3개 붙은 거. 15짜리. 그죠? 메칠기가 15죠. 그죠? 그게 몇 개 있냐면 2개 있죠. 그죠? 2개. 그래서 이걸 해보면 118. 뭐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램 분자량이라고 하면 118g.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분자량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여기 보면 유인물에 오늘 다운로드 받아보니까 숙제가 있죠. 그죠? 홈워크.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